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4장인데요. 자, 4장의 환경관리 쭉 읽어보시되 4장 환경관리 중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539페이지에 가보시면 저희가 나와 있는 03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련해서 밑에 나와 있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지문에 01번의 양가로 1번에 나와 있는 2번의 측정 대상 2, 3, 4, 5번에서 2, 3, 4, 5번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꼭 정확히 정리하셔서 기입형도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소수령 법은 물론이고 기입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539에 나와 있는 2, 3, 4, 5번 2, 3, 4, 5는 이 네 가지 부분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더라도 정확히 쓰실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를 잘 해 놓으시고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5장, 이 편에 5장이 나와 있는 안전관리 부분인데 일단 안전관리 중 1절의 안전관리 계획 관련한 부분의 지문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중에 보시면 먼저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에서 지문을 정리합니다. 자, 이 중에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에서 지문을 정리하는데요. 자, 안전관리 계획은 해서 누가 수립합니까? 관리주체가 공용 부분 중에 일정 대상 시설을 포함을 해서 수립한다 그래서 일단 01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시작이 누구예요? 관리주체는 해서 해당 공동시설을 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누가 시행한다? 관리주체가. 수립 대상 시설물의 종류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의 기역에서부터 티귿인데 그 중에는 하나 좀 주의할 것. 시옷. 연탄가스 배출기도 지금 현재 이 주택법상 이 규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연탄가스 배출기란 지문을 주면 포함됩니다. 양가로 나와 있죠. 연탄가스 배출기 중에서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세대별 설치된 연탄가스 배출기는 제외되지만 그냥 연탄가스 배출기만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포함시설 여기는 포함시설 중에서 하나 주의할 것 지금 설명드리는 이 연탄가스 배출기죠. 그러니까 연탄가스 배출기란 지문만은 주면 이것만 주면 이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시설로 들어가는데 지금 양가로와 같이 여기 지금 지문에 같이 옆에는 세대별에서 지문에 세대별이란 지문을 주면 여기는 뭐합니까? 저희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전까지 연탄가스 배출기만을 주게 되면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세대별 설치란 지문을 주게 되면 이때는 수립 대상 시설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세대별 설치된 연탄가스 배출기란 지문은 이 시설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 하고요. 자, 포함사항은 제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총 5가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함사항 중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포함사항의 총 5가지 포함사항 중에서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가지고 그 중에 리을번 포함사항 지문 중에 리을번이죠. 리을번은 뭔가? 리을번은 여기는 안전관리 계획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은 저희가 몇 년마다 조정합니까? 여기는 3년마다 그래서 여기는 3년마다 그래서 3년마다 저희가 조정한다 그래서 3년의 주기마다 조정합니까? 네, 3년마다. 그 다음 3년 경과 전이면 그러면 여기는 3년 경과 전이면 이때는 누가 지금 나와 있죠? 이때는 누가 손을 들어준다면 3년 경과 조정할 거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안전관리 계획을 3년 경과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 해서 하나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과 더불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게 하나 더 있죠. 뭐였던가 했던 것 중에 보면 저희가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입니다.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도 조정합니까? 예.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은 3년마다입니다. 3년마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여기는 3년마다 조정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3년마다 조정 주기적으로 했던 반면에 여기는 3년마다 검토해요. 3년마다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기적으로 하지만 여기는 검토 후에 필요 유무에 따라 조정 결정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3년 경과 전에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장기수선 계획은 여기는 입대비 구성한 과반수 서면동인 반면에 장기수선 계획을 3년 경과 전에 조정하려면 여기는 지문은 여기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입니다.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장기수선 계획을 3년 경과제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안전관리 계획도 마찬가지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이 장기수선 계획 조정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정에 관한 것은 수치를 갖고 물어보던 또 이 지문을 갖고 물어보던 꼭 정확한 정리를 잘 해서 인지하고 선택뿐만 여기는 두 가지 모두가 다 기평도 준비를 해 놓으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대해서 하나를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안전관리 교육에서 이제 보시면 안전관리 교육에서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저희가 안전관리 교육이다. 그러면 안전관리 교육은 이제 보시면 지문에 안전관리 교육을 하게 되면 방범교육과 그리고 저희가 안전교육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범은 저희가 소방과 시설물 안전교육을 해서 다시 저희가 두 가지 교육으로 나눈다고 그랬고요. 이 안전관리가 가장 첫 스타트는 뭡니까? 실시권자가 누각이냐 그래서 실시권자는 지금 가보면 양가리 이번에 지문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시장, 군수, 구청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전관리 교육을 보시면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때는 선택이다, 필수다. 이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방범 교육과 안전교육은 이건 선택상 이거는 꼭 받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대상자들이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꼭 안전관리교육 관련해서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은 여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지문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리을번. 자,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 중에서 소방안전교육은 이 소방안전교육 꼭 받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 즉 주택법에 따른 여기는 보면 여기는 주택법이죠. 그러면 주택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꼭 받습니까? 꼭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 주택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은 꼭 받을 필요 없다는 거는 그러면 무언가 교육을 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소방법령에 정하고 있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교육을 받았다면 그때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지문 양가리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리을번에 바로 첫 번째 읽고 부분에 여기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이죠. 그래서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방금 소방 관련 법령의 소방안전교육 또는 소방안전 실무교육 중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교육을 받게 되면 이때는 꼭 X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주택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Yes에서 이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교육기간은 연 2회에 매달 4시간 하나 정리하고 있고 나머지 한번 쭉 정리해서
여기는 교육기간은 지금 보면 연 2회이네. 2회는 매회별 4시간이죠. 4시간에서. 요 일단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저게 포인트에서 요 세 가지 좀 주의하시고 교육은 일단 저희가 이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교육은 제가 총 이 방범안전교육이 주택법상 교육에 관한 저희 교재 편제상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 안전관리 교육도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하나 저희가 추가한다면 이 교육도 이 시장군수 실시권자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권자가 되는 교육이 하나 더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라 하게 되면 입주자 대비회의에 저희가 운영교육이죠. 그래서 그러면 주택법상 시장군수구청장에 지금 보면 그러면 주택법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실시권자가 되는 교육을 물어보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안전관리 교육과 두 번째 입주자대비회의 운영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권자가 되는 하나, 두 가지 교육이란 것, 일단 여기 부분까지 해서 이제 교육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가 보면 02번에 안전관리 진단 기준이다. 보시면 이 표 있죠. 자, 안전관리. 지금 안전관리 진단 기준은 이 표는 여러분 이거는 보면 자, 해빙기 진단 대상 시설물이다. 그래서 해빙기란 건 날이 추웠다 풀리면서 점검해야 될 시설물의 종류가 있다. 그러면 그 시설물에 해당된다면 저희가 점검 횟수는 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점검 횟수는 해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해당 진단 구분 대상 시설별 시설물과 점검 횟수까지를 여러분 이거는 그대로 머릿속에 딱 이거는 입력을 해서 여러분이 해빙기부터 위생 진단까지 해서 이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쭉 해서 5가지, 지금 진단 기준은 5가지죠. 지금 해빙기, 오기, 월동기, 안전진단, 위생진단에서 이 안전관리 진단 기준에 따른 이 표입니다. 이 표는 아직 저희가 출제 빈도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여기는 예를 들어 해빙기 진단 시설물 중에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들어간다? 아니죠. 저희가 이 중에 이 시설물 중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하수도는 해빙기가 아니라 뭐요? 우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와 같이 시설물의 종류를 연계를 달리한다는 거 아니면 횟수를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우기 진단 시설물 이와 같은 시설물로 해서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노죠. 연 1회가 이상이 아니라 연 1회 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언제입니까? 우기 진단은 보니까 연 1회 6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6월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여기는 보면 그 진단 구분별 대상 시설물과 그리고 그 점검 횟수까지 해서 구분별 시설물과 횟수까지 이렇게 짝짓기형으로 물었을 때 준비하시고 아직은 난이도를 좀 두어서 물어본다면 뭘 물어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기 진단 대상 시설물에는 석축, 옹벽, 담장, 하수도가 있다 그래서 양가로 본면을 가로친다든가 해서 시설물 중에 하나를 가로쳐 넣어서 기입형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본면 지금 보면 해빙기 진단과 우기 진단에 들어있는 시설물 중에 이제 보시면 본면은 이거는 단지 내에 이제 보면 경사지나 표현을 이 비탈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사지나 비탈면이란 표현을 뭘로 한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본면이라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해빙기 진단이면서 우기 진단에 들어가 있는 대상 시설물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총 3가지죠. 그래서 석축, 옹벽, 본면이에요. 그래서 석축, 옹벽, 본면은 해빙기 진단 대상 시설물에 들어가지만 동시에 어디도 들어갑니까? 우기 진단 대상 시설물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석축, 옹벽, 본면은 해빙기 진단이면서 동시에 우기 진단. 자, 그 시설물이 하나 더 해빙기 진단에 가보면 우물이 있죠. 그러면 해빙기 진단은 우물에도 들어있지만 어디도 들어있다? 위생진단에 가보면 역시 마찬가지 우물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물은 해빙기 진단이면서 동시에 위생진단을 받아야 되는 대상 시설. 그 다음 하나 더 한다면 저희가 안전진단과 위생진단에 가보면
맨 마지막 대상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도 보시면 안전진단 대상이면서 저희가 위생진단 대상 시설이다 해서 하나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지문 02번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이 여기는 지금 서술형으로 낸 형태만 물었으면 아직 이 부분을 가지고는 주관식으로 물어보지 않았고, 여기는 조금 난이도를 준다면 여기서 뭘 물어볼 수 있다. 여기는 주관식의 기입형의 형태를 가지고 지문을 언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입형으로 물었을 때 대비해서 시설물에 관한 종류 좀 기억을 하시고 하나만 설명. 이 중에 보면 5가지 안전진단 시설물 중에 승강기가 들어가는데 승강기는 분류상에 이쪽으로 들어는 가지만 점검 횟수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매분기가 아니라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희가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하나 마무리합니다. 자, 2절에 가면 저희가 안전점검 등이다. 이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 안전점검에 관한 것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안전점검은 지문에 보면 양갈 1번에 1번. 자, 1번은 보면 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규모가 1번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체 관리조차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실시는 누가 합니까? 관리조차. 그러면 관리조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관리조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대상은 최소 규모가 어느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택이라면 관리주체가 합니까? 그래서 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규모는 최소 규모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하나 나와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주체는 안전정비력과 건축 물고 설비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입주 대피 회의에 통보하고 저희가 시장군에 보고합니다. 네, 그래서 2번은 통보는 그리고 보고는 해서 통보는 입주대피 회의, 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 나와 있고요. 예산 확보는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저희가 매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3번 매년 확보해야 한다 해서 동그라미 3번 하나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안전점검은 저희가 안전점검은 얼마의 주기마다 주체가 합니까? 그래서 안전점검은 저희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해서 양가로 2번에 지문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러면 자, 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그런데 실시는 관리주체가 이 규모에 해당하면 안전점검합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몇 층 이상이냐면 저희가 층수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는 16층 이상 공동택이라면 관리주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저희가 점검 자격자는 관리주체가 아니라 지금 보면 지문의 양가로 1번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 안전점검 자격자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 몇 층 이상이라면 16층 이상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주체가 아닌 이자들이 안전점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16층 이상의 공동택 이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16층 미만은 안 되나요? 아닙니다. 16층 미만은 누가요? 관리주체가 합니다. 근데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보실 것은 자, 공동주택의 층수가 15층 이하입니다.
15층 이하라면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관리주체가 하는데, 그런데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관리주체가 아닌 누가 이자들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해당되는 16층 이상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16층 이상이 아닌 이 지금 설명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5층의 공동대라면 누가 합니까? 이자들이 안전점검한다. 그래서 여기는 사용검사죠. 사용검사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됐냐면 저희가 30년이 경과됐다면, 그래서 이 단서 규정은 지금 여러분이 정오표를 참조해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사용검사로 30년이 경과됐다면 공동주택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가 진행됐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하기는 조금 이 부분의 안전점검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경과된 경우라면 이자들 중에 하나가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공동주택의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급이 C나 D나 E죠. C, D, E 등급에서 이 세 가지 등급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역시 마찬가지 층수가 15층 이하라 하더라도 누가 봤습니까? 이자들이 안전점검한다는 것에서 이 부분 하나 꼭 주의하시면서 이 단서에 따른 지문 두 가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안전점검 했네요.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한 장을 넘겨서 3번은 보고사항, 4번은 조치입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실시했더니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보고합니다. 보고는 보니까 지금 시장, 군수, 저희가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그러면 이 시장, 군수, 저희가 구청장.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할 사항은 관리조체가 몇 가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고할 거냐. 그래서 지문은 저희가 4가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기억, 점검 대상 구조 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관의 위의 내용, 조치사항까지 총 4가지를 보고하는 지문에 보면 그 지문, 지금 동그라미 3번의 박스 그 내용을 가져다가 문제를 한번 출제했던 적인데 그 중에 이제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을 박스에 집어넣고 그 중에 기억번에 있는 점검 대상 구조 설비를 딱 가로쳐 놓고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밑에 오지선다 1에서 5번 중에 찾아볼까라고 해서 한번 언급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사항은 4가지 중에 하나를 가로쳐서 이 보고사항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치할 사항이다. 그래서 조치는 역시 마찬가지 4가지를 조치합니다. 그래서 조치하고서 점검은 저희가 매월 1회 이상 저희가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치할 사항 4가지는 뭐냐고 여기는 이 조치사항 4가지는 여기는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나왔던 전력 있는 지문이다 보니까 여기 조치사항 4가지는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볼까. 그래서 여기는 점검 조치사항의 4번에 가보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있는 과목 그 지문 중에서 기역번은 점검 책임자 양가로 쳐보세요. 점검 책임자 니은번은 관리카드, 디귿은 점검 일지, 리을은 비상 연락 체계해서 점검 책임자부터 마지막 4번째 비상 연락 체계까지 해서 4가지를 양가로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와 같은 조치를 하고 매월 몇 회 이상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해서 동그라미 4번 나와 있고요. 양가로 3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보았던 것은 안전관리 계획에서부터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들을 쭉 정리했는데요. 지금 양가로 3번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입니다. Yes.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쭉 봤는데 여기서는 그 개념만 하나 보죠. 그럼 여기는 보면 여기는 지금 보면 소규모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여기는 보면 그러면 규모가 여기 말 그대로 공동주택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어느 규모의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냐. 그래서 여기는 그 공동주택 규모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단 먼저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고 그럼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해서 여기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지문도 출발하죠. 그러면 소규모 공동택은 소규모 공동주택 출발은 뭘로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이 지문으로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장은에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그러면 여기서 말한 소규모 공동택이라는 건 무슨 규모 미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소규모라는 건 이거죠. 여기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데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 미만이죠. 그럼 이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뭐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이 규모 미만, 여기는 지금 네 가지 규모가 있었죠. 그래서 그 규모 미만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란 걸 뭐라고 표현했다? 이거를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규모의 공동주택이라면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번에 안전점검, 3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에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죠. 1번, 2번, 그리고 3번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이 1, 2, 3에 따른 세 가지 업무는 누가 수행합니까? 이때는 관리주체가 아니라 누가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내용을 진행한다는 것 하나 정리해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어떤 안전관리에 관련된 지문을 쭉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가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다. 이제 이 부분들인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정리했었던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기본 과정에 설명드린 여기는 주로 무슨 지문에 관리에 관련된 지문에 따른 지문이다. 그래서 일단 한번 여기는 적적 읽어만 가면 좀 하나 여러분이 주의할 것 보죠. 일단은 이 법률과 다른 법률과 관계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지문 566페이지 상단에 가보면 양가로 2번이죠. 다른 법률과 관계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주택법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규정 일부 있습니다만 주택법 규정보다는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우선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게 이 법에 관한 취지고요. 저희가 이제 전기시설 검사는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2년에 1회 이상 전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그 주기 하나 기억했고요. 5번 안전점검의 실시는 동그라미 1번에 주체가 월 1회 이상 당해 소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얼마 한다고 그랬어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전점검을 했으면 원리도 안전점검을 했으면 이 놀이시설의 상태에 따라서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이제 보시면 해서 양호, 요주의 그래서 여기 밑에 동그라미 4번에 가보면 점검 항목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뭐예요? 양호, 그 다음에 요주의, 그 다음에 요수리,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양호, 요주의, 요수리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저희가 이용 금지 이렇게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상태로 기재를 해서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 금지를 해서 이 안전점검 실시 대장에 기록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몇 년간 저희가 이 기록을 이와 같이 적고 이 기록을 저희가 보관은 이 안전점검 기록을 보관은 저희가 3년간 보관합니다. 해서 일단 한 장 밑에 먼저 양가로 7번부터 한번 정리해 버릴까요? 여기 이제 보면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대장 또는 안전진단 실시대장을 작성해서 최종 기재로부터 몇 년을 작성한다? 몇 년을 보관한다? 3년. 그러면 3년은 두 가지입니다. 3년은 두 가지예요. 3년 보존한 것은 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면 안전점검 실시대장 3년, 안전진단 실시대장 3년에서 3년의 보존을 보이는 거 두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되고 자, 이 지문하고 하나 저희가 구분해서 하나를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지문과 저희가 이제 보면 승강기 설비에 가면 자체 점검이 있었어요. 저희가 승강기 법령에 따른 자체 점검이다. 그러면 자체 점검의 주기는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월 1회 이상 합니다. yes. 그러면 월 1회 실시했던 그 승강기나 자체 점검에 따라서 승강기 상태에 따라 여기도 마찬가지 대장 기록하는데 승강기 상태가 가장 좋은 게 뭐였었나요? 양호. 그 다음에 주의바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리바람. 그리고 상태가 가장 안 좋은 게 뭐였던가요? 저희가 긴급 수리로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상태로 구분해서 이 점검 대장에 기록을 하고 이 기록은 저거는 몇 년간 보관합니까? 2년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상 안전점검 관련 주기나 상태 보존 기간, 그 다음에 승강기술 안전관리법상 자체 점검에 관한 주기 상태에 따라 기록을 해서 각각 이 안전점검, 자체 점검에 따른 주기 상태에 따른 네 가지, 그 다음에 보존에 관한 연수 3년, 2년 이 부분 하나 꼭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안전교육 8번에 안전교육 한번 볼까? 안전교육. 지금 이제 어린이로서 안전관리법 안전교육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은 일단은 가보면 동그라미 1번 쭉 대상이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주체는 해서 다음 9번에 따른 기간 이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도록 합니까? yes.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기억, 니은, 디귿인데 보시면 여기는 교육의 기간. 여기는 보면 기간은 보시면 교육의 주기인데 보시면 1번 기억. 놀이시설 인도받은 경우면 두 번째 니은 어린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그래서 변경된 경우라면 두 번째 마지막 디귿에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해서 만료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니은 디귿은 변경 만료된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이 되고요. 인도받은 경우는 6개월, 이 6개월도 바뀌어서 개정이 돼서 이제 인도나 변경이나 만료를 두든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두든 간에 개월을 물어본다면 이때는 저희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로부터 6개월이 얼마로 바뀌었다? 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정오편에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수정을 하셔서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인도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거라서 요거 이제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두든 간에서 이 세 가지 시점 중 무엇을 두든 간에 개월 수는 몇 개월? 3개월 이내 교육받습니다. 부분 하나 보고요. 자, 그 다음 지문 4번, 5번, 6번. 주기는, 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은 4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요. 1회 교육은 몇 시간 이상? 저희가 4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 보고요. 이 교육의 주기에는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 주기는 주택법 저희가 지금 바로 이전에 했었던 주택법에 따른 안전교육도 있었죠. 그러면 주택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지금 이 주기는 이 법률에 따른 주기고요. 주택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여기는 보면 저희가 연 2회 이내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연 2회 이내 매 회별 몇 시간? 4시간으로 한다. 끝. 그래서 이걸로 끝났죠. 부분들.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안전교육의 주기는 지금 이 법률에 관한 부분과 주택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 두 가지 꼭 주의 정리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지문의 8번. 그러면 이 놀이시설법에 따른 안전교육 꼭 받습니까? No. 그래서 8번 던져보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래서 기억에 주택법에 따른 안전교육 또는 니은의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호수교육 그래서 기억 또는 니은 중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받았다면 해서 두 번째 줄에 여기는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 보고요. 자, 그 다음 보험가입이죠. 지금 보험가입은 지금 보면 관리 주체와 안전검사 기관인데 보험가입은 여기는 보면 보험가입은 저희가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됐든 또는 안전검사 기관을 주든 두 가지 대상자 누가 되든 간에 보험 가입은 며칠이에요? 30일입니다. 근데 이 30일을 2개월로 바꾸어서 여기서 한번 시험을 지난 13회 때 내고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만 내고 말 소지의 중요성이 아니야? 아니요. 중요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중요성이 높은데 낼 거리가 없나? 이것 말고도 보면 어떻게 낼 만한 거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아직은 13회 때 한 번만 이 보험 가입에 관한 요 시점 요것만을 바꿔냈기 때문에 다른 출제할 만한 거리란 것은 서술형으로 묻든 기입형으로 묻든 낼 만한 시험의 어떤 그 다양한 부분으로서 출제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되거나 봐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관리 주체라면 기업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고요. 니은 안전검사 기관이라면 여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실시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를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저기 이제 보시면 양가로 10번에 나와 있는 주체는 그걸 노리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러분이 중대한 사고죠. 이 중대한 사고는 지금 9가지인데 이 9가지 중에서 꼭 4가지는 정확히 가셔야 되죠. 그럼 9가지 중에 4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 여기는 수치에 관한 겁니다. 수치에 관한 질문 좀 주의하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보면 4가지 중에 일단 나머지 쭉 보이죠. 특히 보면 기억번은 수치가 아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사망한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 지문 중에 기억번도 여기는 뭐예요? 사망한 경우죠. 그러면 사망한 경우로서 단설한 이야기는 없을 거면 이 어린놀이설법상 놀이설을 이용했던 자가 사망, 단 한 명이라도 사망하게 되면 중대사고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경우라는 거예요. 사망한 경우로서 인원수는 몇 명 이상이란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사망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분류하겠다. 하나. 그럼 나머지 이제 수치 4가지는 확인 정리 들어가면 자, 일단은 기억번 하나 정리한다면 니은은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었다면 그리고 쭉 디귿번에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48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면 디귿. 그 다음 시옷 2도 이상의 화상을 부상면 신체 표면의 5% 이상이라면 해서 방금 봤던 4가지는 꼭 주의하시되 그 중에 저희가 하나만 잠깐 볼까요? 그 중에 디귿번이네요. 7일 이내 저희가 48시간이었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7일 이내 48시간이란 이 지문하고 하나는 구분하실 게 저희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가도 저희가 중대한 사고는 2가지요. 중대 사고는 사망자하고 7일 이내 저희가 1주 이상 입원 치료와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이 경우도 중대사고로 분류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대사고 중에 보시면 지금 여기 어린노설과 이 관리와 관련해서 일수는 7일 이내 똑같습니다만 뒤쪽에 플러스 48시간이란 또는 1주 3주란 지문에서 48시간이란 지문이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어느 법령이요? 승강기 여기는 48시간이면 어린이노릇 안전관리법이고 1주 또는 1주 이상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이 지문이 나오면 이건 어디요? 여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중대한 사고란 것에서 그 부분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2번에 나와 있는 일단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기억에 사망한 경우 하나 주의하고 수치 관련 니은, 디귿, 그 다음 시옷 이응에 따른 지문 하나를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3번만 잠깐 하나 볼게요. 3번. 주체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관리 주체가 정해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장은 20일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네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벌칙은 그냥 참조하시게요. 아직은 벌칙까지 갈 거리는 안 돼.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을 갖고도 다양하게 서술 기병 낼 만한 거리는 안 돼. 작정을 하고 덤비면 그렇지 않을까? 아직은 여기 저희가 전기시설 검사부터 쭉 해서 마지막
중대사고까지 이 부분들은 정확히 충분히 다지고 다져 놓으셔야 할 중요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칙은 그냥 참조만 하셔서 내용을 읽어만 보시고 내려가게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기본서 기본 과정을 마쳤고 이번에 저희가 제가 기본 과정에 제가 다루지 못했던 또 빠졌었던 내용을 포함을 해서 심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2차 실무 심화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